반갑습니다. MD물리의 MD쌤입니다. 물리를 처음 배우거나 또는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 MD쌤과 함께하면 물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매우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물리는 외울 게 거의 없어요. 특히 다른 과목과 비교한다면 외울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리는 우주의 법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리라는 말의 뜻이 사물의 이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물리학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법칙을 밝히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인간도 우주의 일부이다 보니까 우주의 모든 법칙들 인간한테 그대로 적용되고, 또 물리에서 배우는 법칙들, 그건 그냥 물리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에서 배우는 모든 법칙들이 우주의 법칙이니까 우주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철학자였습니다. 아무튼 내신, 수능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MD쌤과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물리 과목이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부터 물리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리학 1은 2학년에서 공부하고 물리학 2는 3학년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게요. 학습 목표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골라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물리를 공부할 때, 특히 MD쌤과 함께 공부할 때는 이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길이, 시간, 질량의 표준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물리량의 단위와 물리량의 기호를 바르게 표기할 수 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죠. 그래서 앞으로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우선 물리학 1의 단원 구성 및 또 각 단원들이 몇 차시를 운영할 건지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국제 단위계와 기본 단위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 단위의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물리량의 단위 및 기호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리학 1의 단원 구성 및 차시 운영 계획입니다. 물리학 1은 총 3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원이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은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1단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1단원 내용은 1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2단원, 3단원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또 3학년에서 배우는 물리학 2에서도 1단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고, 당연히 수능에서도 출제 비중이 높겠죠. 그리고 특히 1단원은 응용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즉 폭탄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1단원이에요. MD쌤이 생각하기로는 1단원의 비중이 물리학 1 전체 비중에서 한 60-70%는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1단원만 확실히 알면 물리학 1은 뭐 60-70% 그냥 먹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1단원은 총 30차시 운영할 거고요. 2단원은 20차시, 3단원은 16차시, 그래서 총 66차시를 운영할 겁니다. 1단원이 가장 비중이 크다 그랬는데 66차시 중에서 1단원은 30차시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시간 운영상으로는 그렇지만 중요도 면에서는 60-7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길이의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키가 얼마예요? 이렇게 묻고 또 아니면 키가 몇 센치예요? 이렇게 묻기도 하죠. 우리가 센치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센티를 표준어로 하고 있습니다. 센티. 그래서 센티미터. 자,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쓰고 있죠. 근데 서양에서는 저 미터 단위보다도 인치, 피트, 야트, 마일 이런 단위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쓰던 단위가 있어요. 자라는 단위도 있고 뭐 간, 정, 리, 해리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고 뭐 들어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런 단위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내 키는 5자하고 3분의 2호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르죠. 질량의 단위는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질량의 단위 흔히 쓰고 있는 것이 그램, 킬로그램, 밀리그램, 센티그램 이런 걸 쓰고 있고 역시 서양에서는 저런 그 그램 단위보다도 온스나 파운드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근과 관이란 단위가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죠, 일부. 자, 정육점에 갔을 때 또는 야채과에 갔을 때 근과 관을 쓰기도 하는데 10근이 한 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근이란 단위가 정육점에서는 600g을 말해요. 한 근이 600g이죠. 고기 살 때. 근데 과일 가게에서는 한 근이 600g이 아니에요. 야채나 과일 가게에서는 한 근이 375g. 그러니까 400g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문제가 되겠죠. 또 시간 단위를 보면 시간의 단위도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위들이 굉장히 나라마다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사용하는 단위들이 달라요. 상당히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단위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국제단위계 SI라고 쓰는데 그 국제단위계의 그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국제단위를 정한 그 기구가 프랑스에 있어요. 그래서 불어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불어 잘 모르니까 뭐 불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시스템 인터내셔널 오브 유니트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S와 여기에 I를 따서 SI 영어로 표기하면 System of International Unit 이렇게 됩니다. 자, SI라고 표기하는데 뭐 SI라고 한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국제단위계에서는 많은 아주 수많은 단위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단위를 7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S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건 S, M, KG 이렇게 알파벳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는 읽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름이 다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세크입니다. 세크. 왜 세크냐면 초를 영어로 세컨드라고 하죠. 세컨드. 그걸 줄여서 SEC, 세크, S자만 씁니다. 세크. 그 다음에 이거는 미터, 미터예요.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요 G자는 이렇게 써야 돼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암페어.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전류의 세기의 단위 암페어. 그 다음에 이거는 켈빈이라고 해서 절대 온도의 단위예요. 절대 온도의 단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잘 보기 어려울 거예요. 물리학원에서는 요 두 가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요거는 칸델라라고 해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거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이에요. 몰. 화학에서 많이 쓰죠. 물리학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도단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기본 단위 이외에 나머지 단위들은 다 요 7개의 기본 단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도단위, 기본 단위에서 유도된다 그래서 유도단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미터 퍼 세크, 속력, 속도의 단위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미터와 세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터 퍼 세크 제곱,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기본 단위 이용해서 만들었고, 자, 이건 뉴턴이에요. 뉴턴. 그 다음에 이거는 줄이고요. 그럼 뉴턴과 줄은 위에 있는 어떤 기본 단위로 만들어진 거냐?
자,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뉴턴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지금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뒤에 가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줄은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와 같이 기본 단위가 7개가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된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세크, 또 미터, 킬로그램, 켈빈. 요 네 가지가 물리학 원에서 쓰는 기본 단위 네 가지입니다. 요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국제 단위계의 모든 단위들은 물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수학 모든 교과에서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지금 모든 나라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교과서를 봐도 지금 얘기한 그 국제 단위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의 표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위의 표준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면 각 단위를 잴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저 1m의 기준이 뭐냐? 1m는 얼마만한 길이를 1m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죠. 또 1초는 얼마만한 시간을 말하는 거냐? 1kg은 얼마만한 질량을 말하는 거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m의 기준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낼 때 2억 9,979만 2,458이 되도록 정의된다. 무슨 말이냐면 빛이 진공 중에서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갑니다. 그냥 3억 미터를 가는 거죠. 그래서 1m라고 하는 것은 빛이 1초 동안에 간 거리를 3억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길이, 이게 1m다. 아시겠죠? 네? 빛이 1초 동안에 간 거리를 3억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게 1m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초는 세슘 133원자. 자, 세슘 원자는 동위 원소가 40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세슘 원자의 대부분의 동위 원소들은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근데 유독 이 세슘 133, 즉 질량수가 133인 세슘 원자는 유독 매우 안정돼 있어서 방사성 물질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 그런 원자입니다. 그 세슘 원자의 섭동이 없는 바닥 상태, 섭동이 없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에너지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아주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초미세 전위 주파수를 헬츠 단위로 나타낼 때 91억 9,263만 1,770이 되도록 정의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슘 130 원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이 70번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슘 원자가 그만큼 진동하는 시간, 그것을 1초라고 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1kg의 기준은 뭐냐? 1kg의 기준, 이것은 플랑크 상수 H, 이거는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는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플랑크 상수의 H를 줄 세크 단위로 나타낼 때 6.62070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 되도록 정의된다. 이거는 여기 지금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들을 다 알아야 되느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1kg은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또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했다. 주파수, 진동수 같은 말이에요. 1초는 세슘 원자의 주파수, 진동수를 기준으로 했다. 자, 1m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1kg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했고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 주파수를 기준으로 했고 1m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EW와 EW.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은 전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물리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필기해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만 정확히 알면 또 구별할 수 있으면 물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 앞으로 차차 다 이제 배울 것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는 와트입니다. 와트. 즉 전력의 단위 와트고 요거는 E를 나타내는 기호 W예요. 앞에 것은 와트라고 읽고 요거는 W라고 읽어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압의 단위 볼트고 요거는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 V 또는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 V예요. 요거는 속력, 속도를 나타내는 기호 V이고, 그러니까 앞에 것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쓰고 읽는 것도 V라고 안 읽고 볼트라고 읽어요. 뒤에 나오는 것은 다 기울여 쓰고 읽는 것이 V라고 있습니다. 앞에 건 볼트, 뒤에 것은 V. 또 여기 G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바로 쓴 것은 단위예요. 그램. 그 다음에 요 기울여 쓴 것은 그램이 아니고 중력과 속도를 나타내는 G입니다. 중력과 속도 G. 요것은 단위 앞에 붙는 기가라고 하는 접두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여 썼죠? 이건 기호입니다. 만유인력 상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지금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리량의 단위와 기호는 그 표기하는 방법들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에서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수학 모든 과목에서 또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물리량의 단위를 표기할 때는 인쇄체 소문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쇄체 소문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있는 것이 세크, 초, 세크, 그 다음에 미터, 킬로그램, 칼로리. 이렇게 인쇄체 소문자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필기체로 쓰는 거 안 됩니다. 인쇄체 소문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거는 대문자죠. 이것을 대문자로 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것은 뉴턴이에요. 뉴턴. 두 번째 것은 와트. 이것은 줄. 이거는 쿨롱. 이거는 켈빈. 이거는 셀시우스. 오hm. 자, 공통점이 있겠죠? 네,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예, 이 앞에 있는 인쇄체 소문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 이름일 경우에는 대문자로 쓴다. 사람 이름은 영어에서 대문자로 쓰죠.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을 단위로 쓸 때는 역시 사람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셀시우스가 섭씨 온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셀시우스니까 C로 써야 되는데 왜 C로 못 쓰고 이렇게 썼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예, 이 전기에서 쿨롱이라는 단위를 먼저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C라고 못 쓰고 그 앞에다 동그라미 붙여서 이게 도시, 셀시우스 그런 단위를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의 단위, 요거 저항의 단위 오음이죠. 오음도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OHM이에요. OHM. 그러면 이 앞에 있는 O자를 써야 되겠죠. 단위로 쓴다라면. 근데 이렇게 못 쓴 이유는 그렇죠. 숫자 0하고 헷갈리니까 숫자 0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메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오음이라고 읽습니다. 오음. 그 다음에 요거는 리터인데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닌데 왜 대문자로 썼느냐? 자, 리터를 만약에 1리터다. 그럼 이렇게 쓰겠죠? 1리터. 그럼 이게 10일인지 1리터인지 알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리터만큼은 사람 이름이 아니지만 대문자로 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단위들은 읽을 때도 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S나 M이 아니고 세크, 미터, 킬로그램, 칼로리. 이것도 NW가 아니에요. 뉴턴, 와트, 줄, 쿨롱, 켈빈, 도시 또는 셀시우스. 이거는 오hm, 리터. 이와 같이 단위들은 인쇄체로 쓰고
읽을 때도 각각 이름이 따로 있다. 자, 그럼 단위는 인쇄체 소문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럼 물리량은 어떻게 쓰느냐? 자, 모든 단위는 인쇄체로 씁니다. 하지만 물리량은 다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F는 MA, H, G, S는 VT, W는 FS, 이런 공식이나 아니면 기호 한 개를 쓰거나 전부 다 이렇게 기울였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단위는 전부 인쇄체로 쓴다. 또 물리량의 기호는 기울여 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단위는 인쇄체로 쓰고 기호는 기울여 쓴다. 특히 여기는 요 킬로그램 할 때 G자 쓰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쓰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노트 필기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쓰시고, 이 G자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거는 그램이 아니에요. 그램이 아니고 중력가속도고, 그램은 요게 그램이에요. 요거. 이것이 다르게 표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것은 그램, 밑에 것은 중력가속도. 단위는 똑바로 쓰고, 인쇄체 똑바로 쓰고, 기호는 다 기울여 쓴다. 모든 기호는 다 기울여 씁니다. 자, 센치와 키로에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자, 센치나 키로는 잘못된 말이라 그랬죠. 표준어는 센티, 그리고 킬로예요. 자, 우리가 보통 키가 몇 센티입니까? 또는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입니까? 또 지금 속력이 몇 킬로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됐다고요? 뭐가? 흔히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 센티, 킬로, 이건 단위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 단위가 아닌 뭐냐? 자, 이것은 단위가 아니고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접두어. 자, 이 구색 맞추려고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만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뭐 거의 안 쓰니까 알 필요 없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접두어는 뒤에 나오는 단위의 몇 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먼저 헥토입니다. 헥토는 물리에선 거의 안 씁니다. 지구과학에서 쓸 거예요. 헥토파스칼이라고 해서, 헥토파스칼 하면 파스칼의 몇 배? 여기 나와 있죠? 10의 제곱배, 100배다. 또 킬로는 1000배를 의미합니다. 10의 세제곱, 1000배, 킬로. 킬로미터 하면 미터의 1000배, 킬로그램 하면 그램의 1000배, 킬로세크 하면 세크의 10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가는 10의 6제곱배, 즉 100만 배예요. 100만 배. 그러니까 메가바이트, 그러면 바이트의 100만 배다. 또 기가바이트 많이 쓰죠? 기가바이트 하면 바이트의 이게 얼마죠? 10의 9제곱, 100만, 1000만, 억, 10억인가요? 10억 배. 또 테라, 기가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10의 12제곱배. 뒤에 나오는 단위의 10의 12제곱배다. 그런 의미고, 또 이 오른쪽에 보면 센티 나와 있네요. 센티. 자,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100분의 1배를 의미해요. 센티는 100분의 1. 그러니까 센티그램 하면 그램의 100분의 1. 밀리그램 하면 그램의 1000분의 1이에요. 보통 밀리 하면 10분의 1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한 이유가 밀리미터와 센티미터를 비교해서 그래요. 밀리미터는 센티미터의 10분의 1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밀리의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밀리그램 하면 그램의 1000분의 1이고, 밀리세크 하면 세크의 1000분의 1, 밀리미터 하면 미터의 1000분의 1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쓰죠. 마이크로미터 하면 미터의 10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제곱, 즉 100만 분의 1배. 자, 1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초가 되는 거예요. 나노는 뒤에 나오는 단위에 10억분의 1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배, 즉 10억분의 1.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 미터가 되는 겁니다. 피코는 이 나노의 또 1000분의 1배. 그래서 뒤에 나오는 단위에 10의 마이너스 12제곱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지금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다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단위 앞에 쓰이는 접두어, 단위 앞에 쓰니까 단위처럼 표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 인쇄체입니다. 그렇죠? 똑바로 썼죠? 기울어 쓰지 않고 단위와 같이 쓰기 때문에 단위처럼 똑바로 쓴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그 중에서도 요 세 가지만 대문자로 쓴다. 나머지는 다 소문자로 써요. 요 세 가지는 다 대문자로 쓴다. 그것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메가 100만 배잖아요. 이거는 그거의 1000배, 또 그거의 1000배.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크니까 대문자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 단위계는 국제적으로 단위를 정리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기본 단위가 7개 있고 물리학원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또 단위의 표준은 측량의 기준을 말하며 1m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기준이고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했다. 또 1kg은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국제단위계는 2018년도에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이 국제단위계를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물리학원에 나오는 요거 네 가지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단위의 표준으로는 어떤 걸 쓴다. 이것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든 단위는 인쇄체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예외가 있다. 사람 이름인 경우와 리터라고 그랬죠. 또 물리량을 나타내는 모든 기호는 기울여 쓴다. 모든 단위는 인쇄체 똑바로 쓰고 모든 기호는 기울여 쓴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국제 단위계 기본 단위를 4개 이상 말하시오. 자, 기억나십니까? 예. 미터, 킬로그램, 세크, 암페어, 켈빈 이외에도 몰과 칸델라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만큼은 물리학 원에서 자주 나오니까 저절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m, 1초, 1kg의 표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것을 간단히 말하시오. 자, 각각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자, 1m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또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였죠. 또 1kg은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물리에서 기울어진 W와 똑바로 쓴 인쇄체 W가 의미하는 것을 말하시오. 그랬어요. 자, 앞에 것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호죠, 기호. E를 나타내는 기호, 워크. E를 나타내는 기호 W고, 두 번째 것은 똑바로 썼으니까 단위예요. 와트. 단위. 전력의 단위 와트입니다. 자, 4번.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을 단위 표기법에 맞게 쓰시오. 자, 한번 써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자, 킬로그램. 킬로는 접두어니까, 또 그램은 단위니까 두 가지 다, 그렇죠. 똑바로 써야죠. 또 인쇄체 소문자로 킬로그램 저와 같이 써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